네, 요즘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콧물이 난다는 분들 자주 보는데요. 이 콧물이 자꾸 나면은 귀찮기도 하고 또 적잖이 신경도 쓰이잖아요. 그렇지만 콧물은 고마운 것이기도 합니다. 네, 콧물의 역할은 모은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고마운 콧물이지만 2주 넘게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봐야 된다는데요. 네. 자, 왜 그런가요? 네, 콧물이 계속 나면 왠지 머리까지도 좀 멍해지는 느낌이고요. 맞아요. 하루 종일 또 그 꽉 막힌 코를 푸느라고 참 성가시고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콧물이 나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인체에 침투한 바이러스 같은 이물질을 씻어내고 걸러주기 위해서 콧물이 나오는 건데요. 단순히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흐르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떤 콧물은 만성 비염이나 축농증의 징조라고 하니까 그냥 지나쳐선 안 되겠죠. 지금부터 내 콧물 증상은 어떤 건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면서 일교차가 심한 요즘,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콧물 때문에 괴롭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만성 코막힘이 있는 경우에 얼굴형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성 비염이나 만성 축농증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콧물 마냥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혹시 내 증상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먼저 콧물이 흐른 지 얼마나 됐나 따져보자고요. 콧물은 본래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콧물은 코 안쪽에 습도를 유지를 하고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에 대한 흡착 반응으로 내 몸에 방어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코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잘 해주기만 해도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는 물질의 90% 이상을 잘 막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코 점막에 일시적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콧물을 많이 만들어내서 씻어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감기입니다. 하지만 콧물이 2주, 보름 이상 난다면 감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벌써 몇 주째 흐르는 콧물을 풀어내느라 일하기가 힘들 정도라는 이 직장인. 좀 일할 때 좀 신경 쓰여서 좀 집중도 안 되고 좀 답답하고 주변에서도 좀 시끄러워하는 것 같고. 처음엔 감기로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콧물의 원인은 알레르기 비염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감기 증상과 비슷해서 구분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감기는 열이 나고 목에 통증이 나타나는 반면에 알레르기 비염은 코가 근질근질하고 재채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둘 다 맑은 콧물이 흘러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의 털 등이 원인으로 특히 요즘 같은 가을에 그 증상이 가장 심해지는데요. 진먼지 진드기가 8월 말에서 9월 초를 지나면서 증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교차가 심해지고 그리고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예민한 코가 더 심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따라서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서둘러 치료를 해서 만성 비염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콧물 색깔입니다. 콧물은 색으로도 어떤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맑은 콧물은 초기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에서 나타난다면 누런 콧물은 감기 후반이거나 급성 축농증일 수 있습니다. 만약 피가 섞인 콧물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은데요. 이 중에 특히 축농증은 감기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코 주위에 얼굴 뼛속에 있는 빈 공간에 염증이 생기면서 누런 콧물이 나는 겁니다. 발열이 있다든지 아니면 목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전신 증상이 많이 따르게 돼 있는데 급성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 부위 이런 부위라든지 아니면은 이마라든지 이런 두통이나 통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구별이 되어질 겁니다. 만약에 아이가 콧물이 난다면 입을 자주 벌리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알레르기 비염은 성인보다 10살 미만의 어린이에게 2배나 더 많은데요. 아이들의 경우 콧물 때문에 코가 꽉 막히면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서 얼굴형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만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게 되면은 되게 집중력 저하라든지 아니면은 애들 같은 경우에 주의력의 결핍 같은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또 수면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애들이 제대로 크지 못한다든지 이런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 건강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먼저 코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쪽 코를 동시에 막고 세게 풀면 안 되는데요. 귀가 먹먹해지면서 압력으로 인해 중이염을 일으키거나 고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코를 풀 때는 이렇게 양쪽을 번갈아서 살살 푸는 게 좋겠죠. 또 콧방울 끝에 양 옆부터 콧대를 따라서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지압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실내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지 않도록 조절하고 진먼지 진드기의 번식을 막기 위해 이불, 베개, 소파 커버 등은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최근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알레르기 비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하루에 평균 20분 정도의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될 수 있다고 하니까 가벼운 산책과 운동이 좋겠죠. 곧 낫겠지 하고 그냥 두기 쉬운 콧물. 지금 보름 넘게 콧물 때문에 힘드신가요? 서둘러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